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미국의 심장이자 국제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워싱턴 DC 시민들은 자부심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뜻밖의 자부심은 고사하고 속 터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속령이냐? 우리도 미국인 대우해줘. 워싱턴 DC를 새로운 주로 승격시키자. 열받은 시민들이 권리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DC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새로운 주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13개 국가가 13개 주가 되어 미국을 건국했습니다. 당시 연방정부의 수도였던 뉴욕이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고 특정 주에 속해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거쳐 1800년 13개 주의 중간에 있는 현 위치로 옮겼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일부를 떼어낸 땅입니다. 이 땅은 13개 주에 속하지 않으며 명칭은 콜롬비아 지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워싱턴 카운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도의 명칭은 워싱턴 콜롬비아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워싱턴 카운티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 콜롬비아 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약칭으로 DC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관습상 워싱턴 DC도 사용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약칭인 DC를 사용하겠습니다. 한국은 도시가 커지면 도에서 분리시켜 독립된 행정구역을 만듭니다. 그러나 연방국가인 미국에선 아무리 큰 도시라도 주에서 독립한 행정구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 최대 도시 뉴욕도 뉴욕주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DC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지구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직할령입니다. DC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DC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DC 시민들은 대통령과 연방 상하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연방의회가 DC에게 자치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장도 시의회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DC 시민들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1820년 시장을 선거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71년 워싱턴 카운티가 폐지되면서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행정관이 DC 시정을 맡았습니다. 1964년에는 대통령 선거인단 3명이 배정되고 대통령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1970년에는 연방 하원의원 1명이 배정되고 하원의원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DC의 하원의원은 참관권, 발언권, 법안 발의권만 있고 가장 중요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정식 의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연방 상원의원은 지금도 배정되지 않고 투표권도 없습니다. DC의 자치권은 이때 비로소 주어졌습니다. 1973년 시의원 선거제, 1974년 시장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DC는 1인당 연방 세금을 미국 21개 주보다 많이 낸답니다. 명색이 미국의 수도인데 미국의 해외 속령만도 못한 처지죠.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나라가 절단났겠죠. DC 시민들이 어떻게 참아왔는지 신기합니다. 마침내 1980년대에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대표 없는 세금이라는 표를 쓴 자동차 표지판을 달고 다닙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미국의 독립전쟁 때 표 기억나시죠? 대표 없는 세금 없다. 이 표어는 영국에 세금을 안 내고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DC 표어는 대표 없는 세금입니다. no가 빠졌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대표에 대한 투표권을 달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no를 붙이고 독립하겠다고 협박하는 절묘한 표어입니다. DC 시민들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선 DC가 주로 승격하거나 다른 주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DC는 51번째 주 승격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은 주장합니다.
세금은 거두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주 승격의 사례로 독일을 들고 있습니다. 독일도 연방국이다. 그런데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도시지만 주로 승격시켜 도시인 동시에 주가 되었다. 베를린 시장은 시장인 동시에 주지사다. 따라서 미국도 DC를 주로 승격시켜 달라. 별이 51개 있는 새로운 성조기도 만들었습니다. DC는 대표 없는 국가와 민족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이 기구는 나라 없는 민족과 미승인 국가들이 모여 만든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단합받고 차별받아 서러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DC의 주장은 본격적인 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DC가 새로운 주로 승격하려면 하원, 상원, 대통령을 거쳐야 합니다. DC는 인구가 70만이고 흑인 비율이 현재 40% 중반 수준입니다. 흑인이 백인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시의원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90%의 몰표를 얻어 압승해왔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아예 후보도 내지 않습니다. 상원은 100석인데 민주와 공화가 50대 50 수준에서 박빙입니다. DC가 주로 승격하면 상원의원 2석이 배정됩니다. 민주당이 DC의 상원의원 2석을 무조건 먹게 되어 항상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민주당은 오케이, 공화당은 노입니다. 그런데 DC를 주변주에 편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원의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화당에게 유리한 방법이죠. 그러나 연방정부 직할 도시는 13개 주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건국주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내놓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들까지 나섰습니다. DC의 주 승격표, 대표 없는 세금 기억나시죠? 그 표를 쓴 자동차 표지판을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달고 다닙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달지 않습니다. 마침내 1993년 DC의 주 승격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결되었죠. 이 시기에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섬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속령입니다. 이곳에서 미국 51번째 주가 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부터 5번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4차례 반대. 마지막 2012년 5번째 투표에선 가까스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민들은 미국 51번째 주에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51번째 주가 되면 민주당은 무조건 유리하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에서 푸에르토리코 팔아버리면 어때? 라고 말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판다면 지구에서 살 나라는 어딜까요? 경쟁자 푸에르토리코는 탈락입니다. DC가 단독 후보입니다. 2020년 6월 DC의 주 승격 법안이 하원에 발의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이 법안은 찬성 216대 반대 208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DC 주 승격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예산국은 대표 없이 과세하고 자치권을 박탈했던 것은 미국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도 이 법안을 상원에서 표결에 붙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상원만 통과하면 됩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1명, 공화당 49명입니다. 통과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어디 그렇습니까? 공화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용할까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표결에서 질 것 같은 정당이 법안을 부결 또는 폐기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의결을 제한시키는 제도입니다. 답답한 다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면 재직위원 60%의 찬성이 있어야 상정 안건이 통과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51명인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만 사용하지 않으면 51번째 주가 생깁니다. 만약에 사용하더라도 명분 싸움에서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51번째 주가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